그래요. 자, 갑시다. 이거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지. 차수가 높아서가 문제가 아니야. 이게 만약에 2승, 2승 물어보면 이걸 100%뭐 하고 시작해야 된다? x로 나누고 시작해야 된다. 101승이 돼도 똑같아. 일단 규칙성 찾아가는 것만 달라진 거지. 요걸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근데 얘가 뭐 3승 더하기 3승, 뭐 끼켜봐야 4승, 5승, 6승 정도까지는 한다 치자. 101승 더하기 101승은 도대체 뭘까? 자, 오메가 생각나? 오메가 생각나? 결국 차수가 겁나게 높은 녀석을 차수 떨어뜨리는 작업 하잖아. 얘를 딱 보자마자 양변에 x-1도 곱해보는 거야.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돼? x 3승-1이 되고 우변은 0이 되잖아. 그대로 0. 그래서 x 3승은 1입니다. 그래서 뭐 해요? 일단은 101을 3으로 나눠요. 3으로 나누면 얼마야? 99니까 2.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이 됐고 그러면 이제 이거 이용하면 끝. 알았죠? 이게 뭐야? 2. 끝. 알았지? 예. 여기까지. 뭐야? 불이 끝. 오늘 유리 함수 합시다. 잘 됐네. 진도 많이 나갈 수 있겠네. 아니, 많이는 안 나오고 양은 어차피 똑같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겠네. 자, 요 필기 다 하고 다 하면은 싹 지우고 화면 좀 꺼놓고 저기서부터 필기 좀 해볼게요. 어차피 너네가 지금 당장 필기해야 되는 건 여기나 이쪽에 있을 거다. 알았죠? 정리해 주세요. 자, 오늘 어디 한다고? 유리함수. 자, 유리함수는 특징이 좀 외울 게 많습니다. 우리가 뭐 이차함수 이런 거 했었는데 그때 사실 뭐 외우자는 없었잖아. 다 그냥 축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보자. 원전일수 만들어서 그려보자. 이게 다였잖아. 무리함수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려보자. 근데 유리함수도 그려보자가 맞기는 한데 그 안에서 어떤 걸 살려서 어떤 특징을 살려서 그림을 그리는지 또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어떤 특징을 찾아보는지 등등등이 좀 많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갑니다. 유리함수. 다항함수의 정의가 다항식으로 만든 함수. y는 다항식. 그지? 3차식, 4차식, 5차식처럼. 유리함수는 그럼 이름이 뭐겠어? y는 유리식. 그래서 우변에 있는 유리식의 형태. 뭐야? 분수꼴이 있기만 하면 원래는 다 유리함수입니다. 막 2차분의 3차도 유리함수고 3차분의 1차나 상수도 무리함수고 유리함수고 다 유리함수야. 알았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든 유리식이 들어오는 유리함수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유리식의 범위는 1차식분의 1차식에서 끝납니다. 나머지는 그냥 나중에는 분수함수라고 하면서 그냥 뭐 별다른 특징 없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다른 방식을 가지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1차식분의 1차식인데 분자는 상수항만 남아도 돼. 분모는 반드시 1차식의 형태 유지해야 되고 분자랑 약분돼도 안 돼. 오케이? 오케이? 그런 녀석 중에 이제 좀 기본적인 녀석부터 갈 건데 너네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제일 처음 배웠던 중학교 때로 돌아가 봐. 제일 먼저 뭐 했냐면 너네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x제곱 막 x값을 변화시켜 봐요. fx값 뭐 또는 y값 하면서 0, 0, 1, 1, 2, 4, 뭐 3, 9 하면서 표를 찍고 그려보던가 안녕?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 4 하면서 표를 그려보던가 아니면은 그 뭐지? 모는 종인가? 거기에다가 좌표 평면을 그린 다음에 0,0 찍고 1,1 찍고 마이너스 1,1 찍고 2,4 찍고 3,9 찍고 하면서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기는구나. 어머 대칭성이 생기네 하면서 몇몇 특징을 정리를 한 다음 맞지? 그 다음에 점점 복잡해지러 갔었단 말이야. 기억나나요? 잠깐만 출첵전. 그러고 꽤 늦었군. 반대로 탄 거야? 버스를 반대로 탄 거예요? 놓쳐가지고. 세종은 한 번 버스 놓치면 난리 나죠. 자, 아무튼 그러고 나서 뭐 실습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점점 복잡해지러 간단 말이야. 유리함수도 똑같아. 처음 배우는 함수잖아. 그럼 막 식으로 막 그래프 찾아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기본적인 함수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그 함수가 뭐냐면 바로 y는 x분의 1이야. 근데 너네 이거 제대로 배우지는 않았던가 혹은 지금 기억을 못할 수는 있지만 중학교인가 초등학교인가 거기서 한번 하기는 해요. 무슨 곡선? 반비례 곡선.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는 봤을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딱히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사실 뭐 해보면 돼.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넣어보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넣어보고 막 하면서. 알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러 갑니다. y는 x제곱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2x제곱, 3x제곱 같은 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같은 거. 실수배를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 유리함수도 똑같아. y는 x분의 k를 만들어 보러 갑니다. 여기서 내가 특징들을 정리할 건데 너희들은 딱히 여기서는 정리를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한 번 더 다음 함수에서 할 거거든. 그게 중요한 거라서. 자, 어쨌든 상수배 정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생겨있는 생김새 자체가 바뀌진 않아. 아, 그리고 하나 빠뜨렸다 내가. k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걸 빠뜨렸네. 요쯤으로 할까? k는 0이 아닙니다. 이거 원래 네모박스 안에 넣어야 되는데. 아무튼 자, 그러면은 k가 뭐에서부터 출발해보자. 1. k가 1이면 그냥 얘죠. 그냥 그대로 그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k가 2가 되어봐. k가 2가 된다. 오, 그림 잘 그려진다. k가 2가 된다는 얘기는 모든 y좌표들을 2배로 만들어주세요. 지금은 1 넣어주면 뭐 나와? 1 나옵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 1,1이라 치자. 근데 1 넣으면 이제 뭐? 2가 되고. 2 넣어주면 2분의 1이 나오는데 2 넣어주면 1 되고. 모든 값들이 다 y좌표가 2배. 여기는 저기까지, 여기는 저기까지. 맞지? 그래서 그래프는 대략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요. 너무 내려오는데? 어쨌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모든 값들이 다 2배로 내려오게 되겠지. 음수는 음수로 더 크게, 양수는 양수로 더 크게. 그 다음에 k가 3이 되는 거는 뭐 당연히 여기로 갈 거니까 이제는 생략할게요. 이건 지우자. 자, 근데 k가 0만 아니라 그랬지 음수가 되지 않는다고 한 적은 없거든. k가 음수였고. 모든 y좌표가 양수였던 거는 음수로 바뀔 거고 모든 y좌표가 음수였던 놈은 양수로 바뀌는 부호 반대의 역할을 하겠지.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k가 마이너스 2면 이렇게 될 겁니다. k가 마이너스 3이면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오케이? 끝.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특징들 몇 가지만 찾아보고 다음 함수로 넘어가 보자. 자, 여기서 나오는 특징. 첫 번째, 일단 요거는 쓰진 않을 건데 결국은 한 쌍이 그래프다.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자, 아무튼 첫 번째. 함수를 배웠으면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게 정의역입니다. 자, 지금 유일하게 넣지 못하는 x 딱 하나 있죠. 누구? 0. 분모가 0이 되는 수 자체는 존재하지 않거든. 그래서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다 정의역이 된다.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역. 원래 책에서는 공역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좀 이따 다음 얘기할 게 있어서 그냥 난 치역으로 할게. 실제로 대응한 녀석. 어때? 분자가 0이면은 이 함수값 자체가 0이 될 텐데 분자 k는 0이 아니라고 단정 지었음. 그래서 y도 역시 0 빼고는 다 실제로 대응하고 있죠. 뭐 이거라 치면은 음수들 다 대응하고 있고 양수들도 다 대응을 하고 있어요. y좌표들이. 근데 0은 대응하고 있는 값이 없어. 근데 여기서 공역을 뭐라고 해주냐면 똑같이 치역이랑 똑같이 잡아줍니다. 왜? 1대1 대응이 돼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로 해서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러 갈 거야. 그래서 치역은 공역과 무조건 똑같습니다. 실제로 대응한 녀석을 찾아봤는데 y는 0이 아닌데 공역 또한 똑같다. 알았지? 일부러 그렇게 잡아준다. 알았음? 그리고 나서 유리함수에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점진적으로 점차 가까워지는 선. 점점 가면 갈수록 다가가는 선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k가 1이라고 쳤을 때 어때? x가 점점 커짐에 따라 쭉쭉쭉쭉 내려오긴 해. 근데 절대로 x축과 만나지는 않겠지. y는 0이 되지는 않으니까. 근데 0에 근접은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런 녀석들. 누구? x축과 y축. 그래서 점근선은 뭐다? y가 0이 되는 직선 혹은 x가 0이 되는 직선들이 다 점근선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점근선 그려놓고
점근선을 그려놓고 그걸 기준으로 한 쌍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겁니다. 나중에 여기서 보면 알 거다. 알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함수들은 전부 다 특징을,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을 하나 가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대칭성. 대칭이라는 성질을 가지는데 어떤 대칭과 어떤 대칭이 있냐면 점대칭과 선대칭이 있어요. 어떤 점에 대한 대칭, 이거 좁히자. 어떤 선에 대한 대칭, 직선. 자,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인가요? 바로 원점이죠. 여기 있는 점의 대칭인 점이 여기 있어. 같은 함수 위에 여기 있는 점이 대칭 이동 시켜주면은 여기 있어. 모든 점들이 다 원점 대칭 점이 반대편에 있습니다. 알았죠? 그걸 이제 우리는 점 대칭이라고 불러준다. 대칭 이동과 대칭은 다르다. 대칭은 대칭 이동 시켰을 때 자기 자신과 같아지는 거를 대칭. 알았음? 자, 그래서 어떤 점? 원점. 어떤 선? 자, 간다. 이거지 뭐. y는 x. 빨간 색깔 요것도 접으면 일치하고 여기도 접으면 일치하고요. 만약에 파란 색깔이었다고 해도 접으면 일치합니다. 알았음?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y는 마이너스. 이 두 개는 보자마자 바로 보일 거라서 딱히 설명은 안 할게요. 너희들이 대칭 이동시킨 직선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오케이? 뭐냐면은 y는 x분의 k.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봐. 대칭 이동시키면 x, y 자리 바꾸기잖아. 형태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정리할까? 역수. 아직까지 y 밑에 분모에 붙은 거 마음에 안 들어. 양변에 k가 곱해볼까? 자기 자신. 알았음? y는 x 대칭 시키더라도 자기 자신과 동일하다.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똑같고. 자, 다음.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성질들 설명할 건데 이거는 사실 그래프를 그릴 때 이걸 살리라는 거지 이걸 보면서 찾아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미 설명한 건데 빨간 색깔들의 공통점은 K가 양수라는 점이고요. 파란색 녀석들의 공통점은 K가 음수라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 성질은 바로 K가 양수일 때와 K가 음수일 때를 설명하는 건데 K가 양수일 때는 어디로? 1, 3, 4분면 방향으로 한 쌍의 곡선, 두 개의 곡선을 다 하나의 그래프로 만들고 K가 음수가 되면 2, 4분면과 4, 4분면, 2, 4, 4분면에 한 쌍의 곡선을 그려주면 이게 바로 유리함수다. 맞지?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도 역시 저 빨간 거 파란 건데 K가 음수로서 크기가 커지든 양수로서 커지든 어쨌든 절대값 K의 값이 클수록 뭐 한다? 점점 멀어지게 그려지면 되죠. 서로 멀어진다라고 해도 되고 또는 원점에서 혹은 점근선에서부터 멀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쓰이겠어?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두 개 이상의 유리함수를 겹쳐 그릴 때 누가 더 좀 이렇게 생겼는지 알았죠?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끝!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진짜 유리함수로 넘어가는 거야. 뭐냐면 실수배까지는 했으니 y는 ax제곱을 하고 나서 y는 ax제곱을 했으니 그 다음에 뭐 하니? 좀 중학교 때는 좀 이게 비주류인데 고1 때 많이 했던 거. 뭐? 이거. 평행동 많이 하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 버전. 그러면서 일반형 하면서 일반형 전부 다 완전 제곱꼴로 고쳐서 표준으로 바꿔주면 그릴 수 있어 라고 하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요 녀석을 평행이동 시켜봅시다.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럼 뭐가 돼요? x 대신에 x-n y 대신에 y-n인데 그걸 우변으로 넘겨 플러스 n 그리고 분자 k, k를 0에 그 그래프가 이제 너희가 제일 많이 만나는 유리함수의 생김새. 자, 요 녀석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를 막 찾아갈 겁니다. 그때 그림을 그리는 거는 쟤를 이용하면 쉬워. 문제는 저걸 이용 안 하고 앞으로 그릴 건데 일단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저걸 이용해서 그려보자. 자, 간다. 요 녀석이 있었어. 예를 들어 K가 1이라고 치자. 짠! 얘를 X축의 방을 N만큼 변동시키세요. 쭉. Y축의 방을 N만큼 변동시키세요. 쭉. 요런데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어디다 그려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겠지.
그래서 누구를 먼저 옮기냐면 x는 0. 위아래로는 아무리 평행이동시켜도 x는 0. 근데 옆으로 옮기는 순간 x는 m. 점근선을 찾고 y는 0도 마찬가지. y는 0도 x축의 방향을 움직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쫙 불리자마자 바뀌어버리지. y는 m. 그러고 나서 그걸 기준으로 이 초록 색깔 점근선을 기준으로 만약 k가 1이면 이렇게, k가 2면 이렇게, k가 3이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근데 너네가 k가 1일 때 어느 정도 떼야 되는지 못 그리지. k가 2가 될 때 어느 정도 떼야 되는지 못 그리지. 비교는 할 수 있겠지만. 그지? 그냥 1인 거 하나 그릴 때 2인 거 하나 그릴 때는 모를 거야. 그때는 어디를 바라보면 되냐면 요런 거. 뭐? 원점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원점보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원점보다 보통 위아래를 먼저 따진다. x에 0 넣어봐. 그럼 뭐 계산을 해보면 뭐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 음수가 나오면 아마 n보다 작은 뭔가가 찍힐 거야. 그럼 거기다 찍어서 뿅 지나게 해주면 돼. 알았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k가 음수면 여기로 그려지겠지. 그럼 너희들은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야겠네? 점근선부터 찾아야겠네. 점근선을 찾는 거를 하기 위해서 옆에 성질을 먼저 정리하고 실제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을 찾아볼 건데요. 자, 정의역, 치역보다 먼저 나온 게 점근선이야, 사실. 모든 유리함수의 특징들은 점근선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 그래서 점근선, 이동했으니까 당연히 x는 m 하지 말고 이제는 뭐 하자? x는 m이 왜 m이요? 가질 수 없는 값. 점근선은 이름이 가까워지는 선이잖아. 만나진 않는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거든. 그 만나지 않는다니까 가질 수 없는 값이지. 역시 이번에도 분모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그게 점근. 그 다음에 분자가 0이 될 수 없잖아. 그러면 이 분수 자체가 0이 될 수 없네. 그럼 y는 0 더하기 n을 못 가지네. n을 못 가지네. 그래서 y는 n. 근데 사실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보자마자 그냥 mn 찾을 거야. 너의 꼭지점 찾듯이. 그 유리함수, 이차함수에서. 알았죠? 끝! 그러면은 정의역은 그거를 뒤집어 버립니다. m이 점근선이다. 정의역은 m이 아니다. n이 점근선이다. y는 n이 아니다. 지역은. 공역도 마찬가지. 공역과 지역은 동일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대칭성. 대칭을 나타내는 점이나 대칭을 나타내는 선도, 곡선이 움직였으니 함께 움직였겠지. 어떤 점으로 왔어? 아까 0,0이었던 게 여기로 왔지. 뭐? m, n. 그때 m, n이라고 외우지 말고 점근선의 교점. 두 번째, 요 직선. 그리고 요 직선. 뭐 했어? 평행이동을 하면서 주황색깔 대칭을 나타내는 대칭 기준인 직선 또한 평행이동만 했으니까 뭐가 유지될 거야? 기울기 1, 기울기 -1은 유지될 거야. 근데 아까는 원점을 지났었는데 이제는 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지.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뿔마 1인 직선입니다. 됐나요? 요렇게 기억을 해두고 뭐 외운다기보다는 그림 그릴 때 그릴 줄만 알면 돼. 기울기 1, -1만 기억해서. 알았지?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마지막 4개, 2개. 뭐래? 왜래? 뭐 해? 네 번째, 다섯 번째 성질. 근데 이 녀석은 뭐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외우는 느낌보다는 이걸 살려서 그림을 그린다고 했지. 그래서 얘는 K가 양수일 때, K가 음수일 때, 너네가 실제로 그릴 때 저 K가 부호 보면서 그릴 때 고민을 하는 거. 오케이? K가 양수, K가 음수면 어때? 아까는 쉬웠지. 그냥 점근선이 곧 XY 축이었으니 그냥 4분면으로 얘기했었으면 되는데 이제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숑. 점근선을 기준으로 숑. 이건 알겠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 그래서 나는 그냥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물어보는 느낌보다는 그림 그릴 때 참고하는 거라 점근선을 기준으로, 두 점근선을 기준으로 가상의 좌표평면상에서 1, 4분면과 3, 4분면의 방향이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원래는 보통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쪼개진 뭐 4개의 영역 중 오른쪽 위와 왼쪽 아래를 지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귀찮아서 그냥 나는 이렇게 부르. 알았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점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2, 4, 4분면은 아니니까 4분변의 방향이다라고만 얘기를 해줄게. 알았죠? 실제로는 1, 4분면 지나잖아. 그 2, 4분면, 4, 4분면을 지나는 게 아니라 초록 색깔 가상의 좌표평면상 방향 얘기예요. 알았음? 그 다음 마지막 절대값 K가 필수. 자, 여기는 지저분해질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여러 개 그리진 않았는데 똑같아. K가 1, K가 2, K가 3. 멀어지지. 근데 이제는 원점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서 멀어져? 요거. 점근선의 교점 혹은 그냥 이제 또 점근선에서 멀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요. 모든 특징들이 다 점근선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뒤집은 거고. 그래서 유리함수의 첫 출발은 이차함수의 꼭지점보다도 더 강력하게 무조건 점근선에서부터 출발. 알았음?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점근선을 보자마자 찾을 수 있어야 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자, 여기서 끝인가? 아니, 이차함수가 표준형으로 설명한다면 일반형을 넘어갔던 것처럼 유리함수도 표준형을 했으니까 이제는 일반형으로 넘어가야 돼. 실제로 너희들이 만난 건 일반형을 더 많이 만나거든. 그러면 이차함수에서 일반형 만나면 뭐 했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표준형을 바꾼 다음에 뭐 꼭지점 찾든 축 찾든 해서 그렸듯이 유리함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사실은 표준형으로 바꿔서 하는 게 맞아. 알았지? 근데 뭐 예전에는 뭐 원리를 이용해서 그냥 기본적인 방법만 이용해서 푸는 게 좀 많았다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다 보면은 또는 고등학생이 되다 보면은 점점 좀 빨리 푸는 것들이 필요할 거야. 너네 풀어봐서 알잖아. 그냥 단순하게 이차함수 그리시고 끝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자꾸 뭐 이상한 짓을 하잖아. 그래서 빨리 그리고 빨리 찾아야 되는 활용형 문제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유리함수도 일반형의 상태에서 바로 그릴 수 있는 거를 찾을 건데 그걸 지금 저기다 설명할 건데 혹시 필기 필요한 사람들은 이거 필기할 사람 있나? 본인 스스로 판단해. 이거 해야 되면은 잠깐 얘기하고 없으면은 지워놓고 저쪽으로 간 다음에 이 두 개 필기하라고 시킬게. 시간 줄게. 이거 혹시 쓸 사람 있나? 안 써도 되겠나? 자, 간다.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쭉 여기로. 어디로 넘어오냐면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b. 이제 진짜 1차분의 1차분. 그래서 만약에 c가 0이면 분자는 상수항인 거고 a는 절대 0이 될 수 없고 분모는 무조건 1차식이야. 알았지? 자, 이 꼴에서도 뭐 찾아야 돼? 결국 점근선 찾아서 그려야 돼. 사실 대칭성은 그냥 점근선의 교점을 지난다. 교점에 대해 대칭이다. 또는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제 외우면 되는 거고. 정의역은 점근선 뒤집어 버리면 되는 거고. K의 값이 뭐 부호라던가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그림을 그릴 때 참고하는 거니까. 그치, 지은아? 그래서 뭐 결국 너희들이 점근선만 빨리 찾으면 무조건 돼. 맞죠? 그래서 점근선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점근선을 일단 찾아보자. 원래 너희들한테 원래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y는 x-n분의 k 플러스 n 꼴로 변형을 하세요 라고 교과서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 오래 걸려서 일단 해보고 한 번 더 외우자. 암산을 해서 외워서 기억을 통해서 빨리 풀자.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저꼴로 변형을 해봤다고 치울게. 어떻게 해야 돼? 분자가 상수만 남아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유리식 문제 풀 때 했었어. 분자가 1차인데 상수로 차수를 뭐해? 떨어뜨리기. 분자 차수 떨어뜨리기 뭐였어? 분모가 ax 플러스 b면 분자를 ax 플러스 b의 배수 형태를 만드는데 1차항 계수 만드는 거지. 맞추는 거지. a분의 c. 됐니? 그럼 일단 cx는 해결됐어. 근데 이상한 상상이 생겨버렸지. 원래 d였는데 d가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없던 마이너스 b분의 c가 갑자기 생겼어.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뜯어주면은 ax 플러스 b분의 좀 지저분하긴 한데 어차피 외울 거는 딱 몇 개 없으니까 일단은 쳐다봐요.
그리고 이렇게 좀 뜯어주면 A분의 C가 됩니다. 자, 거기서 뭐 해보자? 점근선을 찾아보는 거야. 점근선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가질 수 없는 값. 가까워지기만 하는 거다 보니까 가질 수 없는 값을 생각하면 되는데 x는 어떻게 찾냐면 시은이 잘 들어야지 지금부터 분모가 0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주면 돼. 0이 아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점근선은 뭐다? x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y는 뭐다? 옆에 붙어있는 상수항 요거 y는 n. 요걸 가지고 점근선 y는 n을 만들었었거든. 그래서 뭐다? a분의 c. 일단 이꼴로 변형을 해서 찾는 것까지는 뭐 지금은 A, B, C, D라서 지저분해 보이지만 상수로 들었다면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는 뭐 할 거다? 외워버릴 거야. 다시 외우자. 처음부터. 자, 점근선이 뭐라고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어떻게 만든 거야? 요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아, 여기 분모가 아까 그 분모랑 똑같네. y가 0, 분모가 0 되는 걸 찾아버리자. 알았지? 두 번째, y는 a분의 c. y는 a분의 c는 도대체 어디서 나와요? 요. x들이 개수 b라고 생각을 해봐. 그렇게 외워놔. 그러면 너네한테 예를 들어서 y는 x-1분의 3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하자마자 점근선은 x는 1, y는 3 하고 찾을 수 있다고. 뭔 말 알? 어떻게? 분모가 0 되는 x 찾은 거고 x들이 개수비 찾은 거야. 이런 건 낚이지만 않으면 돼요. 어떤 거? 1-x분의 3x-1 했는데 신나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만 안 하면 돼. x의 개수비니까 마이너스 1분의 3이잖아. 그죠? 그런 실수만 안 하면 돼. 오케이? 왜 x의 개수에 비해요? 아까 만들어 봤잖아. 그걸로 외운 거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외우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변형해봤으니 그 다음에는 그냥 단순 암기로 가자는 거지. 알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해보자. y는 3x는 너무 지저분하다. 2x-3분의 3x 플러스 1이라는 유리함수가 있다 치자.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했다 치자. 그럼 그래프를 너무 지저분하니? 몰라? 자,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해? 점근선을 찾아줍니다. 점근선 x는 뭐예요? 2분의 3. y는 뭐예요? 시은아? 2분의 3. 그렇지. 어떻게 찾은 거? 분모가 0 되도록 하는 x 찾은 거고 x들이 개수비로 찾은 거지. 됐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 뭐요? 저기서 분명히 점근선 찾고 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k의 부호를 보면서 2면은 이렇게, k가 마이너스 2면은 이렇게 그리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내가 꼴 변형 안 했지. k의 부호를 압니까 모릅니까? 아직까지 k의 부호를 모르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떻게 그릴래? 1번 점근선을 찾은 다음 2번 아무 값이나 x값 대입하세요. 뭐 넣어? 2분의 3만 넣는 멍청한 짓만 안 하면 돼. 뭐 넣을까? 제일 단순한 거 뭐? 0이죠. 0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나옵니다. 0, 마이너스 3분의 1. 어머!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요 점을 지나야 되네. 무조건 이거지. 그래서 x에 0 같은 거 넣는 게 제일 심플하지. 만약에 점근선이 x는 0이면 그때 1 넣으면 돼요. 아니면 다 0 넣으세요. 어차피 원점보다 위로 지난지 아래로 지난지 어차피 찾아야 되거든요. 원점 주변 지날 때. x에 0을 넣을 수 있다면은 그거 넣는 게 제일 잘합니다. 알았죠? 그렇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끝이 나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가끔 뭐 빨리 의문을 갖는 애들은 그럼 선생님 이거 꼴 변형 안 해도 돼요? 아니, K가 필요할 때가 두 가지 문제가 있어. 그때만 K를 찾아주고 나머지는 꼴 변형 안 해도 됩니다. 알았죠? 그거는 좀 이따 풀면서 얘기합시다. 자, 필기할 거 있는 사람들 싹 필기해 주세요. 화면 좀 키자. 자, 갑니다.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켜주세요. 됐다. 자, x분의 k의 그래프는 너무 쉬우니까 평행하자. 그래서 요거
쭉 갈 거야. 어디까지 가냐면 이런 거 다 한 방에 물어보는 거. 어디 있어? 이게 다 한 방에 물어보는 거. 어디 있어? 요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852번 하나 풀 줄 알면 사실 앞에 있는 유형 다 푸는 거예요. 하나 풀어볼까? 기기. 어디서부터 내가 녹화를 안 한 거야? 30. 와, 방금 거 설명 하나도 안 했다. 녹화 하나도 안 했다. 그 뭐, 그래프 그리시오 유형 세 가지인데 내가 지금 아직까지 2개 설명했지. 그것들 설명한 거랑 852번 푼 것까지 한 이 4문제, 5문제 푼 거 하나도 영상 안 찍혔네. 자,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자, 갑니다. 얘들아,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시 하러 왔는데, 평행이동은 사실 기본적인 평행이동 얼마만큼 했니? 물어보는 건 사실 뭐로만 찾으면 끝나. 자, 이거를 사실 도형의 이동 때부터 해야 되는데, 뭐 다들 최근에 했고, 소혜도 너네 반 그 도형의 이동 했니? 최근에? 아, 하고 있어. 원의 이동 어떻게 이동하니? 우리 반 근데 도형 이동 했지? 원 끝나고 이동했지? 지난 시간에, 그치? 어쨌든, 어떻게 이동하든 원의 이동. 점의 이동으로 하니 도형의 이동으로? 점의 이동. 중심을 이동시키는 게 훨씬 편하거든. 그래서 도형의 이동을 뭐 쓰면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 중심이라는 점의 좌표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고 빠르고 합니다. 실수도 안 하고. 유리함수는 역시 도형 이동으로 풀어도 돼. 근데 점의 이동이 훨씬 빠르다. 그러면 어떤 점을 움직이냐? 점근선의 교점. 그러니까 점근선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그냥 평이동 하세요라고 그냥 단순하게 물어본다면은 사실 그냥 뭐 해도 돼?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여기다 그냥 4,7 넣어도 됩니다. 맞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도 된다. 점근선의 X는 0, Y는 0이니까 점근선의 X는 3, Y는 2가 되었다. 그래서 식의 생김새가 어쩌고 저쩌고다 라고 풀어도 된다고. 지금 이 문제는 너무 기본이라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점근선을 이동시키는 게 훨씬 편할 때가 있을 것이다. 알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 829번 같은 거. 뭐로 물어봤어? 일반형으로 물어봤잖아. 일반형은 이렇게 풀어버리게 되면 식의 이동으로 풀어버리게 되면 또 통분해가지고 막 표준형을 일반으로 바꾸든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든 막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불편해. 그래서 딱 뭐만 기억하자. 원래 함수 y는 x분의 2가 있었어. 근데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니 식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동시키자? 점근선을 구해보자. 점근선이 x는 0이었다면 얘는 x는 p가 되는 거지. 점근선이 y는 0이었는데 q만큼 이동했으니까 y는 q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어때? y는 x-1분의 3x-1이니까 얘가 1이고 얘가 3인 거잖아. 알았음? 그래서 점근선의 이동이 훨씬 편해집니다. 뭐 말인지 알겠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그렇다 쳐. 왜? 표준형으로 풀어도 상관없어. 그냥 진짜 평행이동으로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831번을 사실 풀고 싶습니다. 뭘요? 가자. 평행이동 후 뭐 하는 것 찾기? 겹쳐지는 것 찾기. 자, 평행이동 후 겹쳐지는 것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 외워야 될 겁니다. 그거 지금부터 미리 정리해 줄 테니 외워두세요. 일단 첫 번째 수학, 원래는 수학 3이었는데 수학 하러 갔지 이제. 공수 2에 원방이 있어요. 평행이동 후 겹쳐지려면은 뭘 확인을 한다? 반지름. 뭐 반지름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다르면 안 돼. 그래서 겹쳐진 거 찾으려면은 바뀌지 않는 녀석을 확인을 하는 거지. 바뀌면 안 되는 녀석. 그거보다 더 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가 있다면 그거는 뭐 해줘야 돼? 최고차항의 개수 또는 2차항의 개수를 보고 뭐 이게 뭐 그대로인지 좀 더 작아졌는지 좀 더 커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이게 바뀌면은 절대로 못 겹치잖아. 안 겹치잖아. 맞지? 그것처럼 수학학 공수 2에 무슨 함수가 또 있냐면은 유리함수가 있고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자, 무리함수는 그때 가서 설명할 테니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기 뒤로 가면 또 지수 로그 함수에서도 또 뭐가 나옵니다. 알았죠? 수원, 대수로 가면. 자, 유리함수에서 평이동 겹쳐진 걸 찾으려면 반드시 바뀌면 안 되는 게 바로 K다. 알았음? 그래서 유리함수 겹친다, 안 겹친다를 찾아주려면 반드시 뭘 확인을 하냐면은 K 값을 찾아주는 거야. 아까 내가 그 얘기 했지. 우리가 일반형으로 나오는 문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푼다 아니다? 교과서는 그렇게 시키지만은 우리는 일반형 상태로 그래프 바로 그려서 풀 거야. 맞죠? 맞죠? 자, 그런데 K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딱 하나 있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얘입니다. 뭐? 평이동 후 겹쳐지는 거 찾기. 자, 갑니다. 지금 현재 K와 겹쳐진 걸 찾아주세요. K와 겹쳐진다. Y는 2X분의 1과 겹쳐진 걸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문제를 어떻게 푼다?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알았음? 자, 얘 바꿔보자. 어떻게 돼? 그냥 뜯으면 되죠. 2 더하기 2X분의 1. 얘는 그대로 있으니까 패스하고, 얘는 분모가 2-2x니까 분자를 뭐 해줘요? 2-2x의 몇 배? x의 개수 맞추려면 마이너스 2분의 1배. 그럼 없던 상수항 마이너스 1이 생겼네. 근데 원래 마이너스 5였어. 마이너스 4가 더 있으면 되고 변형을 해주면 2-2x 분의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요. 2x 마이너스 4분의 2x 마이너스 4의 몇 배? 2배만 하면 됩니다. 4x 만들려고. 근데 상수항 마이너스 8 안 맞지? 플러스 1이 있으면 되고 한 번 더 2x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 자, 그럼 우리는 뭐 확인하면 돼, 얘들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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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답은 리을, 니은, 기억. 답은 5번. 하고 끝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니? 오케이? 하나만 더 풀어볼 건데 여기 없어가지고 다른 문제집 꺼낼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일단 지금 뭐 풀이 쓸 사람들 지금 요거 써볼래? 어떻게 알아? 표준형으로 바꿔라. 그래서 K를 찾아서 K가 같은지 다른지를 찾아주시고 만약에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이라면 분자의 부호가 바뀌는 것도 겹칠 수 있다. 알았지? 알았지? 예, 정리해 주세요. 지금 요 문제 화면에 내가 떼어놓은 아따가라. 아우씨 정전기. 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평이동해서 일치시킬 수 있는 거. 다른 말로 겹칠 수 있는 거. 알았지요? 풀어보세요. 기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풀고 미음도 겹칠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일단 나도 답을 확인한 건 아니라서 풀어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기억. 일단은 모든 것들을 다 뭐 해야 된다?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y는 분모가 x-1이니까 분자를 뭐 하자? x-1의 몇 배? 마이너스 2배. 그러면은 상수항이 2. 근데 원래 3이었으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합니다. 바꿔주면 x-1분의 1-2입니다. k는 얼마예요? 원래 함수도 1이었고 얘도 1이니까 기억은 참 겹칠 수 있습니다. 니은 가볼까? 니은은 y는 x-1분의 분자가 x-1의 몇 배? 4배. 4x 맞추려고. 근데 또 상수항이 안 맞네. 플러스 1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데 한 번 더 정리하자면 x-1분의 플러스 4. 그래서 뭐야? 됐죠? 그리고 디귿. 니은은 그래서 어쨌든 겹친다. 디귿 가보자. 디귿은 뭐예요? y는 x 플러스 분모가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분자도 x 플러스 1에 몇 배? x의 개수 맞추려고 2배. 상수항 맞추려고 플러스 1. 끝났죠? 뭐예요?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 분자 k 얼마? 1. 겹칩니다. 리을 가봅시다. 리을은 뭐예요? 이것도 겹치나 본데? 다 겹치는 거 아니냐 이러면? x-2분의 분자 x-2에 몇 배? 왜 또 노란색이 아니라 흰색이야? x-2. 그럼 분자도 분모의 배수. 개수는 몇 배? 마이너스 3배. 자, 상수항 확인해보자. 6. 원래는 7. 그럼 뭐 필요해? 또 1. 끝났죠? x-2분의 1-3. 또 k가 1이니까 겹칩니다. 그럼 이제 미음은 참일까 거짓일까? 간다. y는 뭐예요? 2x-1분의 2x-1에 몇 배? 2배를 해주면 되고 상수항 맞추려고 플러스 1을 합니다. 끝났나? 2x-1분의 1 플러스 2. 근데 얘는 겹치지 않아요. 자, 뭐가 달라? 미음은 땡이에요. 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준 보기 땡입니다. 뭐가 달라?
자, 표정. 자, 뭐가 다르냐면 요 꼴과 지금 내가 바꾼 꼴 변형 잘 봐. 뭐가 달라? 분모의 x의 개수가 다르지. 원래 주어진 게 다 분모가 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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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x였다면은 똑같아. 근데 지금 문제들은 분모가 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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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의 개수가 1이었잖아. 그러면 얘도 x의 개수 1로 맞춰줘야지. 어머! 그러면은 분모 문제 전부 다 뭐로 나눠봐? 2로 나눠봐. 그러면 얘는 x-2분의 1분의 얘는 2분의 1의 플러스야. k가 1이 아니라 2분의 1이었어요. 알았죠? 그것까지 맞춰줘야 돼. 그럼 선생님, 방금 우리 풍산자. 풍산자 필수 유형에 있던 문제는 분모가 다 2였는데 안 맞췄잖아요. 다 2잖아. 주어진 기준도 2였고, 분모의 x의 개수가 2였고, 기억, 니은, 틱을 리얼해서 물어봤던 것도 x의 개수는 다 2였거든. 그러니까 확인을 안 한 것 뿐이야. 근데 지금처럼 누구는 분모의 x의 개수가 1이고 누구는 2면은 그거는 맞춰줘야지. 그걸로 페이크 줄 수 있다. 알았지? 예? 예? 그래서 원래는 다 이걸 x의 개수를 1로 맞추는 게 맞아. 근데 다 바꾸려면 귀찮으니까 그냥 아예 다 안 바꾸고 얘만 바꾼 거지. 알았지? 알았지? 네, 끝. 그러면 이제 다시 원래 문제집으로 돌아옵시다. 자, 뭐 어쨌든 그래서 아까 요 문제 다시 보면은 831번 보면은 분모의 x의 개수를 안 맞춘 이유가 그거였다고. 다 2. 그래서 안 맞춘 거야. 알았지? 예, 패스. 지우자. 그러고 나서 정역 지역 막 하고 점근선 했고 대칭성 했고 사분면 지나는 거 했고 그래프를 보면서 식 찾아가는 거는 해야 되는데 뭐 너희들 숙제로 먼저 할 거고 성질 물어봤고 이제 나오는 게 최대 최소인데 최대 최소는 내가 항상 했던 얘기다. 뭐? 아이씨 이거 지워버렸네. 뭐? 그래프 그리세요. 야. 2차 함수에서부터 내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리기.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그러면 최대 최소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리기. 그럼 아까 내가 썼던 거 있지. 그래프 그리시오를 나타내는 말 첫 번째 정의역 지역, 두 번째 지난 사면, 세 번째가 바로 최대값 최소값이야. 그래프 그려주면 돼. 알았지? 구간의 양극화 대입하려고 하고 뭐 하고 하지 말고 무조건 그래프 그리세요. 왜냐면 존재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존재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삐딱하냐? 자, x에 뭐 넣어보자? 0 넣어보자. 0 넣어주니까 y좌표 1 나온다. 0,1이니까 여기 지나겠네.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지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정역을 전체를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2부터 4까지만. 그래서 최대 최소가 존재하려면 있잖아. 이런 거 포함하면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어쨌든 웬만하면 뭘 줄 거다? 구간의 양극화수를 주기는 할 거야. 근데 그리세요. 안전하다. 알았지? 무조건. 모든 함수의 최대 최소 무조건 그래프 그린다. 그래서 어쨌든 2 넣어주면 뭐예요? 1분의 3, 3. 4 넣어주면 얼마예요? 3분의 7이요? 3분의 7. 값이 왜 이래? 그래서 m 빼기 3m으로 가고 있네. 그럼 뭐예요? 3 빼기 7 마이너스 4. 2번이 답이겠네. 알았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시오라는 말 세 가지 뭐뭐 있다고. 정역 지역 구하시오 그래프 그리기. 지난 사분면 구하시오 또는 지나도록 3, 4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문제들도 다 포함. 지난 사분면은 그래프 그리기. 세 번째 최대 최소 그래프 그리기. 알았지? 알았지? 그 다음 하나 더. 이번에 왜 안 넘어가? 그 다음에는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자, 근데 요거는 되게 쉬워요. 뭐 맨날 쉽대, 그죠?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 종교반들. 위치 관계는 결국 뭘 물어보는 거라 그랬지? 무엇을 구하시오? 무엇을 확인하시오? 교점의 개수를 확인을 하시오. 근데 원 같은 경우나 직선과 직선, 두 직선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그래프랜다. 식으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지. 그래프는 아니고 그림 맞죠? 그림으로 설명했단 말이야. 왜?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근데 이건 다시 유리 함수 얘기로 왔어.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립하기잖아.
그래서 연립하기 맞습니다. 하지만요, 너네가 제대로 기억을 하려면은, 자, 유리함수 또는 무리함수, 다음 시간에 배우는 무리함수도 포함. 유리무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있잖아. 그냥 연립에서는 예외가 등장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먼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연립으로 가세요. 자, 그 필요하다면이 뭔지는 좀 이따 보자. 근데 지금 요 그래프부터 그려야 돼 라고 강조를 하는 게 어디서 사실 먼저 어디가 더 중요하냐면 사실은 무리함수 때문이긴 해. 근데 유리무리함수가 사실 약간 세트 느낌이라서 유리함수도 그래프 그리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 못하는 게 딱 하나가 나와. 그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 답에. 그래서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은요, 연립이 아니라 그래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 문제 풀어볼게.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면 돼? 사실 마이너스 x분의 2 플러스 2와 2x 플러스 k가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니까 연립을 했고, 분모 x 마음에 안 드니까 양변에 x배를 해야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뭔 소리야? 마이너스 2 플러스 2x 는 2x 제곱 플러스 kx. 그럼 이 ax에 대한 누가 봐도 2차 방정식과 우변으로 몰아서 판별식 풀면 되겠지. 넘어간다. 2x 제곱에 플러스 k-2의 x 플러스 2는 0이고 한 점에서 만나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써보자. k-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16. 그러면은 k제곱에 마이너스 4k에 마이너스 12가 0 됩니다. 2, 8, 2, 6.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k로서 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1도 가능하고요. 6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k 합을 구하시면 4 하면은 답 맞아. 근데 틀릴 수도 있다고. 오케이? 이게 무조건 틀렸다는 아닌데 유리함수는 틀리는 문제가 일부 존재하고 무리함수는 100% 틀려요. 오케이? 그래서 안전하게 뭐 하자?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얘기야. 자, 간다. 이거 그래프 그려보자. 점근선. x는 0, y는 2. 맞죠? 이 점선 보이지? 이걸 기준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x에 뭐 넣어보자? 0 넣는 미친 자는 없죠? x에 1 넣어보자. 1 넣어봤더니 0이네. 1,0은 그러면 그래프는 정석 기준은 이렇게 기준 맞추면 되겠다. 해도 되고 k가 마이너스니까 음수니까 1로 그려야지. 근데 원점보다 밑일까 위일까? 위 지날 수가 없구나. 아니야. 어쨌든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직선을 잘 봐. 어떤 직선이야? 기울기가 2짜리 직선. 그지? 기울기가 호순돼 있고 k를 움직이니까 위아래로 움직이기만 하잖아. 평이동 하잖아. 그지? 그 직선을 그리면서 한 점에서 만나봐. 방법은 접할 때와 접할 때밖에 없어. 접하는 거는 그림으로 푸는 게 아니지. 연립을 해서 판별식을 명의다로 써야지. 그래서 이 문제는 맞다. 알았죠? 근데 아닌 문제가 등장한다. 자, 어디서 예외가 등장할 가능성이 생기냐면 분모 x가 0이 아니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방정식에 x에 0을 넣는 작업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원래의 방정식, 연립한 직후의 방정식에서 해는 0이 없어야 돼요. 근데 양변에 x를 곱하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0이 나와도 되지. 식이 생김새는. 우리는 원래 0이 아니도록 하는 게 맞지만 0이 나올 수 있지. 맞지? 그래서 만약에 0과 다른 근을 갖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두 근을 갖는 거로 빠져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0이 아니니까 그거는 사실 한 근을 갖는 게 맞아. 그것들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예외들을 못 찾게 돼요. 연립으로는.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냐?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이거랑 이걸 찾으면 돼. 접하는 거 두 개를 찾아야겠네? 그래서 연립. 뭐 해야 되겠네? 그래서 연립.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유리함수에서 많은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서 찾기는 살짝 힘들기는 한데 일단 859번 가보자. 이거 아마 그 문제인 것 같아. 자, 만약에 이걸 연립을 해보자. 근데 일단 해석부터 할까? 너네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가 뭔지 아니? 어떤 함수식을 만족하는 거를 좌표편에 나타낸 걸 그래프라고 하나? 아니야. 함수의 그래프의 정의는 어떤 y는 fx라는 함수의 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자취 또는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지금 a라는 것 자체가
이 함수식을 만족하는 x, y의 순서상 또는 좌표들의 집합. A가 이 유리함수 그래프를 말하는 거고 B가 이 직선의 그래프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그놈의 교집합이라는 거는 뭐다? 교점을 찾아보고 있는 거지. 왜? 점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교점이 공집합이다. 교점이 없다. 즉 무슨 말이다? 두 함수가 만나지 마세요라는 얘기야. 요것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알았지? 각각의 집합 자체가 뭐다? 함수의 그래프를 말하는 거고 함수의 그래프를 말하는 거다. 그러면 교집합은 뭐다? 교점을 구하는 건데 교점이 없다. 다른 말로는 y는 x-1분의 x 플러스 1과 y는 mx 플러스 1이 교점이 없다. 다른 말로는 만나지 않는다. 알았지요? 해석하는 것도 일단 중요한데 그거는 오늘 한 번 해놓으면 다음 시간부터는 잘 읽을 거고. 알았지? 자, 그럼 어쨌든 지금 해보자. 어떻게 한다? 내가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어. 근데 판별식을 먼저 써볼래? 가자. x-1분의 x 플러스 1. 이거 근데 풀이 쓰지 마지. 알지? 좀 이따 지울 거야. x-1분의 x 플러스 1는 mx 플러스 1로 지운대. 풀어야지. 양변 x-1 한 배 해야지. 그래서 우변은 m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니까 전개해야지. mx 제곱에 플러스 1 마이너스 m의 x 마이너스 1. 우변으로 싹 다 이항해야지. mx 제곱에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이거 맞나? 그래서 판별식을 써야지. 웃어. m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8m이 돼야지. 만나지 마세요니까 0보다 작아야지. m은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답은 없어요. 있네. 3번. 근데 틀렸을 거야. 답지 봐봐. 아마 2번일 겁니다. 답이. 저 책이 빠르니까 서윤이가 답지 좀 확인해 줄래? 패드는 저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한참 걸려. 4번이야? 아, 2번일 리가 없지.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다는 범위는 맞으니까 내가 잘못 봤어. 어쨌든 4번이잖아. 연립으로는 저 m은 0이다를 못 찾아. 알았어? 그래서 예외가 이런 문제에서 가끔 등장을 한다는 얘기야. 자, 이거 아닙니다. 답은 4번이에요. 이런 예외들 때문에 내가 뭐 하라고? 그래프를 그려야 돼. 도대체 0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 열리만 하니까. 그래프 그려보자. 자, 거기 들어와. 유리함수의 그래프, 직선의 그래프 그려보자. 뭐다? 점근선. x는 1, y도 1. 그리고 x에 빵 넣었더니 0, 마이너스 1 요점을 지나네. 그럼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요렇게. 맞지? 왜? 뭐 좀 이상하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알았죠? 그런데 제발 직선. 이번에는 미수가 어디에 붙었어? 아까는 기울기가 2, k가 상수. 그래서 2를 유지한 채로 위로 움직였었지. 근데 지금은 미지수가 m, 기울기에 붙었고 0,1을 무조건 지나지. 아, 0,1을 지나면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직선인 거야. 거기서 안 만나게 해봐. 자, 무한대에서부터 기울기를 키워가보자. 계속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근데 언제부터 안 만나기 시작하겠어?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때부터 조금 커지면 안 만나기 시작하지. 근데 언제까지 안 만나? 언제까지 안 만나? 0이 되는 순간 도 안 만나는 거 눈으로 확인했지. 그거보다 살짝 커지면 무조건 만날 겁니다. 맞나요? 계속 커진 동안 계속 만날 거야. 여기도 만나고 저기도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 m, 우리가 찾아야 되는 기울기 여기다 쓰자. 기울기 m의 범위가 접할 때의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얘는 접하니까 한 점에서 맞는 거라서 등호 붙이면 안 되지만 0은 등호 붙여야지. 눈으로 확인했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 이때 기울기는 눈으로 0인 거 알고 이때의 기울기만 찾으면 되지. 그래서 어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아니라 0이다를 찾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풀이 아까 들지 말라고 한 거야. 실제로 해설지 보면 있잖아. 다 그래프로 확인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맞어요.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서 0보다 크다라고 안 해. 그거는 눈으로 그래프 범위 찾아 넣지. 오케이? 만나지 말라고 해서 0보다 작다를 찾는 게 아니야. 0보다 작은 거는 저기 그래프에 나왔어.
우리는 접하는 순간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m값은 누가 봐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8. 그거를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죠. 알았음? 오케이? 그래서 꼭 그래프로 먼저 확인을 해라. 알았니? 근데 다시 말하지만 유리함수는 지금처럼 만들어줘야 그래프를 안 그리면 틀린 문제 일부가 생기는 거고, 오케이? 근데 무리함수는 그래프 안 그리면 100%다 틀려요. 오케이? 그래서 무리함수 때문에 더 강조하는 거다. 알았지? 알았지? 뭐 이거 한 번씩 써서 영어다 작다 해놓고 이거 하나만 찾지 뭐라고 하기에는 무리함수는 그러면 안 된다고. 알았죠? 무조건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직선과 위치 관계 끝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뭐 합성함수는 너희들이 알아서 할 거고 역함수. 요거 하나 남았어. 근데 쉬워. 왜 쉬운지를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똑같아서 쉬운 게 아니라 전혀 다른데 쉬워. 외우면 되거든. 자, 지워도 되나? 이 풀이? 됐죠? 조심하세요.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왜 쉬운지 지금 쓰면서 지우면서 슬슬 얘기만 해줄게. 내가 지난 시간에 그 정규 수업 정규 수업 아니다. 우리 특강 수업 역함수 하던 시간에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역함수는 구하는 게 좋다 아니다. 별로 안 구하는 게 좋아. 안 구하고 답을 낼 수 있다면 구하지 않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F 인버스의 3을 구하시오라도 F 인버스를 구해서 3을 넣는 게 아니라 F에서 3이 나오도록 하는 X를 찾는 거지. 그지? 왜? 역함수 구하는 게 불편하거든. 제일 쉬웠던 함수, 1차 함수조차 역함수 구하는 거 어려웠잖아. 그지? 귀찮았다고 해야지. 그런데요. 3년 동안 배우는 함수, 모든 함수들 중에 유일하게 역함수에 공식이 있는 게 바로 유리함수다. 외워둬라. 알았니? 그래서 만들어 가는 거는 쉬워서 패스하고 만든 결과를 알려줄게요. 자,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꼴로 나와 있는 함수에 대한 인버스. 자, 어떻게 구하냐면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입니다. 어떤 유리함수냐면 ax 그대로 있고 플러스 b 그대로 있고 x도 그대로 있어. 그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 있죠. b, c. 얘네들만 자리와 부호를 다 바꾸면 답이야. 외워. 알았죠? 또 어떤 실수만 안 하면 된다. 2x 플러스 1분의 뭐 3x만 있으면 좋은데 1 마이너스 3x 나와 있는 거 할 때 또 1 자리 바꾸지 말고. 알았지? 그래서 안전하게 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슬쩍 바꾼 다음에 인버스를 구해주면 2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쓰면 됩니다. 이놈과 이놈의 자리와 뭐 바꾼 거야? 1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1이 됐고 마이너스 3 내려오면서 3이 된 거야. 알았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그러면 이거는 인버스가 성립할 때고. 뭐 이거 그냥 이런 거 치자. 요거 인버스에 3 넣으면 2됩니다. 이거 f에 2를 넣으면 3이 됩니다를 쓰면 틀린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역함수 구해서 뭐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 얘기다. 역함수를 구해서 3 넣어서 2가 나온다를 해도 속도는 똑같아. 그리고 복잡해질수록 이게 더 빨라져. 역함수를 구하시오. 알았죠? 왜? 외우고 있으니까. 실제로 너희들이 어떤 문제? 이런 건데 이런 건 막 풀어보려고 하면 있잖아. 너희들이 인버스의 3을 구하려고 해봐봐. 얘들아. 인버스의 3을 구하려고 해봐봐. 3이 되려고 하면은 막 넘기고 이항시켜서 X에 정리하고 해야 돼. 그거보다 뭐가 빠르다고? 이걸 구해봐. 암산되잖아. 인버스에 3 넣으면 돼. 1분의 3 끝. 알았죠? 이게 훨씬 빠르다고요. 알았음? 이게 3이 되도록 하는 걸 찾기 위해서 막 2x 플러스 6은 3x 플러스 3 해가지고 이걸 찾는 게 인버스에 3만 찾으면 다행이지. 인버스에 5도 찾고 인버스에 7도 찾아봐. 다 계속 이거 하고 있어야 된다. 힘들어져. 알았지? 그래서 인버스의 함수를 구하는 방식을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이 어디서 헷갈린다. 문제를 푸는 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100% 헷갈리는 거, BC 바꿨던가? AB 바꿨던가? 100% 헷갈려. 대각선인 건 알겠는데 100% 헷갈려. 그래서 뭐 생각하면 되냐면 운전석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나 아버지 운전하시는 분. 운전석에 안전벨트 어떻게 매심? 여기서 뽑아서 일로 꽂죠. 운전석 안전벨트 방향.
알았음? 외워두셈. 알았음? 왼손잡이는 편할려나? 오른손잡이는 불편한데. 어쨌든 뭐 알아서 하세요. 오케이? 그렇게 만들면 된다. 자, 3년 동안 배우는 함수들 중에 역함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 함수, 유일함수란다. 유일하게 유리함수. 딱 하나. 알았음? 자, 근데 다음 시간에 배우는 무리함수에서 나는 역함수 구하는 거를 무리함수도 공식처럼 설명을 하긴 합니다. 근데 만드는 거나 직접 만드는 거나 외우는 거나 크게 차이는 없어. 물론 외우면 빠르기는 하지. 근데 외우는 게 편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뭐 무리함수는 외우든 말든 너희들의 선택인데 유리함수는 무조건 외우세요. 알았죠?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잘 가요. 남아있는 유리함수 단원만 문제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다음 주에 봅시다. 이제 다음 주에 무리함수하고 그 심화 내용 하면 끝. 그 진도 나가는 거는 다음 주 화요일에 끝인 거야. 알았죠? 빠이빠이.